다음은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으로서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행정을 펼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 특례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도의원 처음 되신 거죠? 네, 초선이에요. 초선. 네, 많이 배워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경기도는 네. 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되셨죠, 이번에? 네, 20대부터 뭐 40대까지 다양하게 젊은 층이 그 전보다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경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건.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변재석 의원님을 보니까 네, 이력을 제가 좀 봤거든요. 봤더니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청년 의원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보다도 다른 의원님들이 더 훨씬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강단에서도 네. 스포츠하고 경호보안 쪽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자존감도 좀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선택하셨던 게 이제 운동을 한번 해봐라. 지금은 생활체육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전투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태권도장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유도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맞는 태권도가 이제 전공이 됐고, 대학 전공이 됐고, 그걸로 이제 석사, 박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학에서 강단에 서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경험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전파하게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의원님 뵀어도 그렇지만 이제 사진으로 뵀을 때도 네. 몸이 약했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아, 몸이 약했죠. 어떻게 약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감기도 잘 걸리고요. 그리고 뭐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선택한 게 운동인데 이제 태권도를 시켜주셨고 그 당시 이제 저희 스승님이 워낙 전투적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많이 키우게 됐죠. 건강과 함께. 그때가 저의 인생의 전환점,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영화가 생각나요. 싸움의 기술. 아, 태권도는 어렸을 때부터 놓지 않고 대학까지 쭉 이어왔던 거죠. 태릉 선수촌에도 들어가시.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죠.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오로지 이제 성격 개선이라든지 자신감 향상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 그리고 뭐 추진력, 뭐 자신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운동이 역시 좋기는 하군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운동을 시키고 있죠. 지금 초선 의원이시고 지금 시정일 하신 지가 7개월 정도 되셨죠? 됐습니다. 네.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네, 한 3년 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진짜? 워낙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요. 네, 네. 많은 일이 있죠. 고양이 시청 한량 함께 남은 거 왜
하지 않습니까? 원당은요, 고양시의 중심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봐도 원당은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취임한 지 한 달 남짓한 부시장과 취임한 지 이제 7개월밖에 안 된 시장이 몇 년 동안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러한 신청을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공무원도 모르고 시의회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시민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양시청 신청사에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네. 갑작스럽게 이전으로 바꾸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시민분들이 항의도 엄청 거세시고 네. 그렇게 일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번에 의원님 그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때 들어가셔가지고 네. 5분 발언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을 하셨고 지금 여기 고양시청에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양시청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 자리에 있던 거예요. 중간에 물론 뭐 일제강점기 때 그때 잠깐 서울로 옮겼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온 겁니다. 이제 여기 왔다 이제 처음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일산과의 경쟁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입비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박시문 중에 뭐 박용관님이라고 있는데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그럼 여기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러니까 뭐 서로의 논의가 있었겠죠. 그때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지금 현 시청 자리에 시청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녹그릇 2개 받고 이 땅을 갖다가 희사하신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 민선 8기에 이동환 시장에 와서는 지금 박시문 중에 절규 그리고 덕양구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사 건립이 진행되어 왔는데 시장이 바뀌고 부임한 지 약 15일 정도 된 부시장과 함께 뭐 밀실회의죠. 뭐 전혀 소통이 없었으니까요. 시민 시의회 전달도 뭐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요즘 백석 빌딩으로 간다. 그러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덕양구민들이 지금 많이 시리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방자치법 제 9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수지는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무시한 채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번 연도 5월 달에 착공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아깝죠. 지금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 202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는. 그러면 예정이 손실은 나는데 없나요? 있죠.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수송 비용이나 매몰 비용 그리고 그 그린 벨트로 묶였던 걸 해제했잖아요. 시청 목적으로 해제했는데 이게 다시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 목적으로 풀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비용 여러 가지를 산출하면 지금 시장은 2,950억이 절약이 된다. 왜냐하면 이걸 짓는데 2,9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3,950이 들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마침 때마침 나타난 기부 체납된 요즘 개발이 기부 체납한 요즘 빌딩으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실상 여러 가지를 산출해 보면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시장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가셔서 5분 발언은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그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건립되어 왔던 시청을 시장과 부시장이 손바닥 뒤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도 뭐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수년간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왔던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 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의 졸속 행정과 권력 남용, 조례 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청 신청서 건립을 둘러싼 현 고양시장의 전횡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네, 발언이었습니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도지사님이 수용을 해서 특별감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그러니까 시청 쪽과 그리고 뭐 시민, 의회, 그러니까 시민과 의회는 시청하고의 소통의 벽이 너무 큽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의회는 시작부터 의회 이제 임시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시장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장님은 그걸 단절시키고 여태까지 불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청에 관한 부분은 나는 가니까 내가 간다고 하니 그냥 따라와라. 와라. 뭐 반대할 거면 그냥 뭐 벽을 치는 거죠. 더 이번에 되게 황당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가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제 구조에 조례에 따라 결정이 되고 네. 그 제적위원수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절차가 존재하거든요. 시장과 부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시청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소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등록 옮기는 것처럼 그거를 예로 들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것처럼 시청을 옮겨놓고 나서 시민과 시의회와 협의하겠다. 소재지에 따라서 소재지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 말에 너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불통과 이렇게 독선적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봐요. 시청을 이전으로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시청을 옮기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적 견해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1,000억 이상 든다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거기는 업무용 빌딩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면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빌딩 자체가 기부 체납이긴 하지만 존재 가치가 영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더라도 굉장한 그 고양시의 예산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임대를 주면은 연간 한 수백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게 되고요. 분양을 하더라도 5천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정해진 부지에 짓지 않는다고 해서 뭐 3천억 정도가 예산이 절약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만 봐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네. 지금 요즘 발생할 수 있는 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로 봐야죠. 손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미 17년 동안 전 시장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2,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예요. 저금하듯이. 굉장히 전 무분사례라고 보는 거죠. 네. 전액 시 예산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깝다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17년 동안 준비해온 겁니다. 준비해온 예산이 2,200억 원이고 매년 400억 원씩 적립을 했던 거예요. 이제 2,200억 원이면 몇 년 동안 400억씩 그러니까 착실하게 다시 적립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한대로 가는 게 절약하는 거고 원한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원하는 그러니까 신축이었고 이전을 했을 경우에 남는 비용은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나요? 이전을 하게 되면 남는 비용 그게 문제.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남는 돈으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그겁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지금 여러 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덕양에 쓰여질, 시청에 쓰여질 이 돈을 그쪽에다가 다 쏟아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뺏기기만 한다. 이렇게 억울해하는 겁니다. 덕양구시 지역 불균형 규탄한다. 진척하는 원대로 바꿔라. 진척하는 원대로 바꿔라. 행정 쪽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점과 나쁜 점. 행정적으로는 이제 일산 그 요즘 빌딩 부근이 아침 정원역으로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공무원분들이 약 3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곳으로 옮겨간다면 그분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중교통도 있겠지만 자차로 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교통체증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근데 그런 불편함도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뭐 여기 지금 원한대로 여기 이 주교동에 놓는다면 부지가 넉넉하잖아요. 그리고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시청을 시민들이 가는 빈도수가 얼마큼 되는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게 20층짜리 업무 빌딩이 아니라 100년 대계를 보면 그래도 좀 시청답게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전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신축을 했을 경우 시민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편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옮기게 되면 주차장이 약 500여 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다고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여 대요? 네. 그런데 지하로 4층이거든요. 지하 4층, 지상 20층의 건물인데 아무래도 주차를 지하로 그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문제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2대, 많게는 4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20층까지의 건물에 지금 도청에 보면은 도청에서도 부지가 넓긴 하지만 도청에서 보면은 엘리베이터 그걸 타기 위해서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아시겠군요. 네. 네,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민원인이 오전에 일찍 왔다가도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뭐 15층, 20층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쪽에 원안에 준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 불법 주차는 아니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지상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시민들께서 공원을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거고 그리고 시민들이 꼭 업무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한강에 나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분위기의 그런 환경에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 그곳은 지금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는데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다 마련이 됐던 거예요. 네, 바이러스라든지 뭐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다 해. 네,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설계입니다. 존속행정, 밀실행정 규탄한다. 이번에 보니까 집회 때 국민의힘하고 또 다 네, 뭐 전 당에서 거의 다 모이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희 지역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반대하고 계시나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를 하고, 왜냐면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하는 게 맞고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선봉에 서야 할 이유와 명분도 확실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은 당 시장이 그렇게 반대를 찬성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반대를 했다가도 이거 완전 뭐 또 당협 협의회 당정 협의회 이런 거에서 또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시장과 소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도 안 들려.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안 들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봉은 이정영 부시장입니다. 행동대장. 그래서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가 잘못되면은 시장은 옆으로 빠져 있고 지금 그 부시장이 다 나서고 있잖아요. 그럼 부시장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사임하면 돼요. 사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더 많은 거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겠지만 사임하고 학교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분들이 피해를 볼까봐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지금 그게 걱정이죠. 내부에서의 반대도 있는 거네요? 내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그 공무원분들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대놓고 표출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말하고. 웃어요, 그분들이. 이게 왜냐면 이 얼추당투 않은 이 행정에 대해서 웃어요. 이전을 하게 되면 도시 네. 개발하고 상관이 있나요? 해당대차기 쪽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를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시정을 빼가기 위한 또 덕양 구민들의 민심을 좀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자체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20, 30년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당장 할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가면 우리 더 좋은 거 이런 거 해준대. 그렇지만 덕양구 시민들은 이렇게 덕양구민들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시청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없던 걸 해달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왔던 거예요. 이렇게 수년 동안 거쳐왔던 걸 갖다가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대로 3만 품면 되는데. 그러니까 5월달에. 5월달에. 근데 이걸 갖다가 15일 만에 뒤집은 겁니다. 15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전? 이전은 없다라고 시장이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이전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기자회견에서 백석 요진으로 이전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재검토를 통해서 좋은 곳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자. 원래는 처음에는 민간 복합 개발 그거를 추진했었어요.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근데 그게 여의치 않자 2만 평의 규모를 5천 평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5천 평으로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이전한다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변합니다. 계속.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아무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회, 뭐 기자분들, 뭐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기습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시장이 얘기를 했죠. 만약에 도대체 이렇게 기자분이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돌발 발표를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민과 기자분들과 그리고 시의회랑 상의해서 민주적 절차로 진행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결정 못했을 겁니다. 독재입니다, 독재.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현 고양시에는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 그때도 시청을 시청을 걸로 옮기고 여기를 갖다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시민들께 돌려주겠다. 언제 돌려달라고 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청와대를 돌려준다?
그러고서는 이전을 했어요. 거기서 이전 비용은 별로 안 든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에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그만큼의 금액보다 더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전 비용은 없다. 리모델링 1,000억 원 이상 들고 이사 비용도 들 거고요. 그치. 멀쩡한 업무 빌딩에다가 왜 시청을 들어가냐는 얘기죠. 거기다가 기업을 유치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게 낫죠. 왜 이 의회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무시하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게 저희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거죠. 도대체 왜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동환 시장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재직을 했었어요. 그때 학교 부지를 주거 부지로 바꿔놨고요. 바꿔놓은 건지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학교 부지가 주거 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왜 그러니까 그분은 더 잘 아시지 않나? 그렇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동환 시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런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혼자서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우기고 애써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까지 3천억의 기금을 아낀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민들을 설득해가면서까지 거기로 옮겨야 되나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요진 빌딩 수사하라. 요진 빌딩과 이동환 시장의 사이를 조사하라. 그래서 특별감사를 의회에서 발언 때 하신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대로 시의회와 이동환 시장과의 시의회와 시민, 이동환 시장과의 이제 소통이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 고양시의 상위 기관인 도에서 이 부분을 견제해달라. 그리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였죠. 앞에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네. 조사하라고. 네. 그래서 그런 피켓도 있고 들고 계시고요. 지금 그렇게. 왜냐면 물음표가 자꾸 찍히는 거죠. 시민들은. 그러네요. 왜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일산 시민들까지도 다 의아해하고 있고 물론 백서 시민들이 찬성하시는 거는 백서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건 저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일산 시민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얘기하고 싶어요. 일산구에 이 덕양구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덕양구의 문제만 아니다. 고양시 전체의 문제지. 그래서 덕양구민 또 어떤 그 투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투기 세력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억울해서, 속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시민들이지, 집회를 할 때, 그러니까 걸기대회를 할 때요. 네네.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지, 투기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특례시가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정도 됐나요? 그러면 발전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은가요? 주교동이죠.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낫죠. 왜냐면 특례시에 맞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지만 특례시에 걸맞게 앞으로의 발전 지금 이곳에서 시청을 건립을 하고 대공으로 또 계속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개발 그런 걸 다 계획하고서는 이 자리를 선정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 싹 다 무시를 하고 간다면 그러면 또 오히려 더 덕양구는 피폐해야 될 거다. 일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산의 발전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덕양 구민들이.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왔던 시간에 비례해서 덕양은 피폐해졌고 들을 보시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너무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근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어떤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지만 특례시에 막 걸맞는 정말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과하다. 하지만 특례시에 맞는
그런 적절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고 공모를 통해서 또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그 국제 소송감이다. 네. 왜냐면 그것도 107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벌써. 김현수 위원장이 대신 지역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심의원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하는 모든 것 또 위원장님이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지시라든지 아니면 뭐 요구 아니면 부탁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늘상 얘기하시는 부분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출직은 주민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멋있는 말이다. 네,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탁 와서 꽂혔죠. 의원님들은 얼마나 자주들 모이셔서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나요? 저희는 의원들끼리는 거의 일주일에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요. 거의 이걸로 이 건으로다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참여율은 당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참여율은 저희는 모이면 다 모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래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청사 덕양 존치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자주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3당이 다 모이나요? 거기도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가게 되죠. 법적 절차 무시하는 이동환 장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법적 절차, 행정 절차 무시하는 이동환 장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처음에는 그 민자개발 그래서 민자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일본 도시마구청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게 지금 경기도청입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도시마구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그 현장 답사를 갔다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고 지금의 도청이 생긴 거고요. 다가 이제 2만 평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5천 평으로 짓겠다. 그래서 5천 평으로 짓고 지금 있는 그 밖에 나가 있는 외부 건물에 새들어 있는 그 부서만 그곳으로 넣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갑자기 바로 며칠 전에도 이전은 없다라고 했다가 한 며칠 만에 갑자기 졸속으로. 부시장이 오고 나서 둘이 어떻게 하던 이거 담당 공무원들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갑자기 1월 4일. 그러니까요. 그날 네. 이후에 문제가 지금 네. 터져서 이렇게 왔는데. 맞아요. 그래서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이런 예를 들어도 되나? 지금 그러거든요. 여태까지 여기다가 때마침 요즘 빌딩이라는 좋은 선택지가 생겼다. 그래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내가 여기에 가기로 선택을 했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이거는 유부남이요. 좋은 여자, 갑자기 괜찮은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다 할 거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놓고 뭐 괜찮은 여자가 생겼으니 나랑 이혼해줘. 그럼 이 여자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수년 동안 이곳에다가 지금 건립을 하려고 했던 시청을 이전 없다고 얘기하던 시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선택지가 나타나서 굴로 가겠다라고 해버리면 덕양구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다 대고서는 고양시를 위한 거니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부인과 아이에게 너희들을 위한 거라 내가 저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라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야 라고 하면 이거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들은요, 다 학을 띄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양 국민들은. 일산 국민들께서도 상당수 같은 생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3년 전에요, 이정영 부시장이 이번 시청과 비슷한 그런 건설이 있었는데, 세운상가라고. 거기서 이제 그 10년 정도의 그 기간, 그러니까 절차를 가지고 왔던, 절차를 진행해 왔던 이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정영 시장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때 이정영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행정의 불신, 그리고 절차의 부당함, 사회적 합의 결여,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시민들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님께 바라는 점은 하나입니다. 함께 뛰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달라. 어떤 특정한 걸기 대회 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시민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제 예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산 사건건이 있고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옮겨놓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정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우리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 이 교육기획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시고, 또 추진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기획위원회는 이제 경기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치원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유치원 아이들이 되게 잘하고 있던 아이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의 성향이 소심한 아이들도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양한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이라는 공간에 처음 가게 되는데, 가서는 유치원 때는 잘 케어를 받던 아이들이 조금 말이 많다고, 아니면 좀 에너지가 높다고 선생님들께 문제아로 찍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부모님도 맞아요. 많이 속상해하고. 상심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고 제가 선생님께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아이를 선생님들께서,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 교사들이 아이들을 반에서 왕따를 조장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게끔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부모님들과 그러니까 수년 동안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오던 중에 그게 빠졌던 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한번 내가 개선해보자. 왜냐면 선생님들이라면 아이들에게 거울이 돼야 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더하기 빼기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식적인 부분은요,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갖다가 학교 폭력도 있지만 네.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었죠. 행정감사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사분들의 교육 연수에 비중 있게 다뤄서 선생님들의 교육에 추가하기로
했고 추가가 됐어요. 오.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내 임기 동안 임기 내에는 이거를 이루자라고 했었는데 근데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이루게 돼서 좀 그래도 좀 많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교사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범생만 원한다면 모든 아이가 기계적으로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네.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다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성격의 변화로 성격을 만들어 좋은 성격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건데 그 성격을 갖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쵸. 이런 경우가 근데 조심스럽긴 한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선생님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선생님들을 원망했죠. 근데 좀 더 큰 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를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없이 임용고시를 보고 그리고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학교로 투입된 겁니다. 바로.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식만 가지고 현장에 투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이들 행동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그 성향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육 연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교육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에 그냥 교양처럼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제가 요구했던 거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오은영 박사님은 힘들더라도 그런 정도. 그분과 같은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분을 강사로 섭외해라.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배울 수 있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화를 내기보다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물음표가 먼저 찍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 원인, 그 아이가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맞아. 오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친구랑 싸웠을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대답을 작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원인보다는 지금 앞에 보이는 똑바로 안 앉아. 너 왜 떠들어? 아니면 뭐 왜 표정이 그래?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라 소수의 네. 교사들이. 네. 그 아이들, 그런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저는 굉장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교사 연수나 이럴 때 네. 전공 같은 소양 과목이 하나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례로 또 만들어야죠. 왜냐면, 연수원장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도 지금 제가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역시 도의원이라 다르시네요. 민생 중심, 사람 중심. 역시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시네요. 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사람하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향기를 풍길 수도 있는데 악취도 풍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그 어른과 같은 사람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좋은 모습, 정말 어른다운 모습,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에 지치다 보면 또 그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면 아이라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나 아니면 급한 상황 또 어떤 극에 달하는 상황이 오면은 내 속에 있던 아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이와 어른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내면 아이라고 하는 아이가 튀어나와서 맞습니다. 아이끼리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어른이 아이를 훈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아이처럼 다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다를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교육은 더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본적인 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닥부터의 그 근본적인 걸 바꿔서 할 수 네.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그렇죠. 정책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선생님들께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번아웃으로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알고 하시기 때문에 얘가 이러는구나, 이 아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그 알고 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이제 방향성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신다면 그러면 더 좋은, 또 즐거운 뭐 학교 활동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됩니다.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시장과 부시장이 누구에게나 이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눈을 가리기 위한,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장치라고밖에는 저희는 보이지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민들께서도 들여다보신다면 이 절약한다는 모습이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 재정을 낭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렇게 보는 분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부당합니다. 이 지금의 부당함은요,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바로잡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굉장히 저는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뛰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지켜내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원한대로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뛸 예정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네.